아침한 기회입니다. 유럽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제3자 민간 자료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양국의 발표는 과장이 되거나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3국의 제3자 정보는 그나마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번 방송편에서 인용하는 자료는 네덜란드 기반의 군사 분석 전문지인 오릭스의 자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오신트 공개된 정보 중에서 특히 사진 분석의 전문가들이며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북한에 관련된 사진 분석을 정확히 했던 그런 곳이라서 본인이 지켜보고 있던 곳입니다. 오릭스는 각종 언론 매체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민간인들이 게시를 했던 SNS 상의 사진과 영상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2022년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러시아가 손실을 한 각종 전투자산과 차량을 파악한 것입니다. 자료는 전세계에 공개된 언론사의 영상과 이미지 자료와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민간인들이 촬영을 하거나 만든 SNS에 게시를 한 이미지를 취합을 해서 동일한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을 한 거나 이런 편집을 한 것들은 이미지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속에 러시아 전투자산의 정확한 제식명을 식별을 하고 완파, 디스트로이드, 반파, 데미지드, 러시아의 장비 유기, 어벤던드, 우크라이나의 장비 획득, 캡처드에서 4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완파와 반파는 전투에 의한 손실이고 장비의 유기와 노획은 비전투 손실입니다. 여기서 장비의 유기, 어벤던드라는 얘기는 러시아군이 모종의 특별한 이유로 전투 중에 장비를 버리고 승무원들이 장비를 스스로 파괴한 후 전투 기능을 상실시킨 장비를 의미를 하며, 노획 장비는 러시아 군인들이 자신들의 전투 장비를 파괴하지 않고 그냥 장비를 버리고 장비에서 이탈을 한 것을 우크라이나군이 주워서 자국군으로 편입을 시킨 것을 노획이라고 합니다. 오릭스는 이미지 분석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 자료를 별첨으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오릭스 자료 플러스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같이 이번 동영상에 게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동영상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이 이미지 숫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주력 전차입니다. 2022년 3월 4일까지 총 82대의 전차 손실 이미지가 확인이 됩니다. 세부 제식을 보면 제식불명 차량의 한 대를 제외하고는 총 11종류의 전차가 확인이 됩니다. T-72 계열의 종류가 6종류이고요. T-80 전차 계열이 4종류, T-90 전차 계열이 1종류가 확인이 됩니다. 이 중 전투로 손실이 된 것은 25대 30%이고 비전투 손실, 즉 러시아군이 버렸거나 우크라이나군이 노획을 한 게 57대로 70%에 이릅니다. 82대의 전차라는 것은 기갑대대 2개 정도의 전력입니다. 그리고 기갑대대 2개는 1개의 기갑 여단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이 손실이 단일 부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군 지상군 전체에서 2개의 기갑대대가 현재상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동안 한 하루 보름 정도, 하루 반 정도 기간 동안에 5대의 추가 이미지가 확인이 되어 총 손실 수량이 97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완파 29대, 반파 1대에서 전투 손실이 31대, 32%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이 기간 동안에 보다 2% 증가가 되었고요. 이거는 서방 세계가 제공을 한 대전차 미사일의 수량이 늘어난 것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전투 손실은 65대로 8대가 추가로 더 증가를 했습니다. 군사학적으로 보면
전투 단위 부대 전투력 중에 40% 이상이 손실이 될 경우에는 그 부대의 건재와 기능은 상실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이제 2개 대대가 기갑대대가 이제 수량이 손실이 됐기 때문에 기계화 보병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뒷부분에 가면 장갑차도 이제 나오겠지만 집한대는 1기 기갑사단 정도의 그 장비가 사라진 것으로 이제 부하던 무방을 할 것 같고요. 손실 평가를 보면 경제적 손실이 한 4천억 정도, 병력은 한 400명 이상이 이제 손실이 된 것 같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국내에 있는 모 유튜버가 러시아군이 뭐 60에서 70%가 전력이 상실을 했다고 하는데 참 무식한 발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사적으로 단위 전투부대 전투력이 40% 정도 손실이 되면 전멸 판정을 하는 겁니다. 60에서 70%라고 하면 러시아군은 이미 전멸된 겁니다.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몇백만 명한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그런 소식을 전하는지 참 낯짝도 두껍습니다. 다음은 보병 전투차 IFB입니다. 3월 4일까지 손실한 총 대수가 78대이며 이중 전투 손실이 32대로 48%, 비전투 손실이 46%로 52%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BMP-2를 32대를 손실해서 가장 피해가 큽니다. 자료를 작성하는 사이에 추가 확인된 이미지가 87대로 9대가 더 늘었습니다. 이 9대 중에 8대가 BMP-2입니다. 러시아 기계화 보병대대의 편제가 46대가 1개 대대이므로 역시 약 한 2개 대대 물량 정도가 그 피해를 입은 겁니다. 기보여단 1개가 사라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 피해액은 경제적 손실이 한 2천억 정도, 병력 피해는 한 800명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그 장갑 전투 차량 AFB입니다. 총 33대의 각종 전투 차량의 손실이 확인이 되는데 전투 손실이 25대로 40%, 비전투 손실이 38대로 60%에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약 한 1,800억 정도 내외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그 보병 병력을 수송하는 병력 수송차 APC입니다. 이미지로 확인되는 숫자는 총 30대의 손실이 이루어졌고 이중 전투 손실이 10대로 33%에 해당이 됩니다. 견인포입니다. 손실이 8문이 확인이 되고 그중 전투 손실이 4문입니다. 자주포입니다. 손실 수량은 총 15문이 확인이 되고 이중 전투 손실이 4문인데 이 4문은 무인 공격기인 터키제 TB2에 의해서 손실이 된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1개 대대 물량이 이제 손실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연장 MLRS입니다. 사진상으로 15대가 확인되고 이 중 2대가 전투 손실입니다. 역시 무인기 TB2에 의해서 손실이 된 거고 1개 대대 물량 정도가 됩니다. 방공 무기 체계입니다. 24대의 손실이 확인됐고 이 중 9대가 전투 손실입니다. 비전투 손실이 63%에 이르러서 이 방공 무기 체계 쪽에서 특히 러시아 방공 부대에 있어서 내부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뢰 방어 차량 MLAB입니다. 이제 4대가 손실된 게 확인이 되고요. 기타 이제 항공기가 이제 헬기를 포함을 해서 12대, 그 다음에 각종 공병 차량과 부교의 설비를 포함을 해서 25대, 그 다음에 지휘통신 차량과 통신 중계 차량을 포함을 해서 8대, 보급 트럭이 191대가 격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계를 보면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공개된 이미지로만 확인이 된 각종 전투 자산의 상실 수량은 총 580대입니다. 이 중 비전투 손실이 257대로 44%이고 비전투 손실이 323대로 56%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전투 손실은 러시아군이 전투 장비를 버리고 인원이 사라진 것을 비전투 손실이라고 합니다. 평가를 좀 해보면 이러한 평가는 양국의 공식 발표 및 서방 세계 언론 보도와 러시아 언론 보도와 매우 다른 내용입니다. 공개된 이미지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했다라는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지라는 물증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근거 없이
떠들어내는 그런 주장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은 터키제 무인 공격기 TB2로 러시아 보급 트럭을 공격을 해서 100여 대를 격파한 것이 실제 전투 핵심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적인 지상 전투는 회피를 하면서 매복과 시가전을 통해서 러시아의 출혈을 강요하는 우크라이나의 전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전체 손실 중에 보급 트럭을 제외한 다른 전투 차량의 전 손실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제대로 전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서방 세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지원된 전투물자 중에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과 휴대용 지도공 미사일이 각각 수만 발입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스페인 해가지고 몇천 발씩 이 전투물자를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이 대전차 미사일과 휴대용 지도공 미사일이 수만 발입니다. 그런데 3월 5일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투를 해서 격파했다고 이 이미지로 확인되는 러시아의 전투 자산은 전차가 29대, 장갑 전투차 AFV가 23대, 보병 전투차 IFV가 29대, 병력 자동 수송차 APC가 11대, MRF 지뢰방어차가 2대, 자주포샘은 MLRS 다연장이 6대, 자주 방공 차량 1대 뿐입니다. 또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실제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실적은 수호-25 근접 공격기 4대, AN-26 수송기 1대, MI-8 헬기 1대, MI-24 공격 헬기 2대, MI-35M 공격 헬기 1, 카-52 엘리게이터 공격 헬기 1개 등 총 12세대밖에 안 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터키제 무인 공격기 TB2로 러시아 보급 트럭을 공격을 해서 100여 대를 격파를 했다고 하는데, 주로 지금 러시아 보급 부대를 공격을 해서 병참선을 지금 끊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의 전략이고요. 이러한 내용 때문에 외신과 우크라이나 SNS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동영상이나 화면 중에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의 지상군의 정규적인 교전 장면이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를 조금 더 평가를 해보면 공개된 이미지에서 러시아군이 벌인 전투 자산이 70%에 이릅니다. 경량 트럭과 보급 트럭까지 합치면 한 56% 됩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손실한 전투무기와 보급 차량의 50%가 아니라 러시아군이 스스로 포기를 한 그러한 전투 자산이 50%라는 뜻입니다. 물량이 한두 개가 아니라 1개 기갑사단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물론 이 물량이 한 개 기갑사단 전체에서 나온 건 아니고 러시아군 전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러시아군 전체가 갖는 그런 어떤 데미지는 그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갑사단 1개의 물량이 손실을 보았습니다. 지상군의 군과 군이 부딪힌 정규군의 지상전투가 대규모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1개 기갑사단에 해당하는 장비를 버렸다는 것은 언론이 보도를 한 러시아군의 보급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국내에서 음모론에 기반을 해서 러시아와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과는 또 달리 이 전쟁이 러시아라는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푸틴이라는 개인의 전쟁이라는 점이고, 이러한 점이 러시아 군인들에게조차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러시아라는 국가적 명분이 있는 전쟁이라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탈린그라드에서 있었던 것처럼 보급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러시아 전차 승무원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전차를 버리지 않고 보급이 올 때까지 전차를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아주 미련 없이 단말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들의 전차를, 그 비싼 T-80 전차와 T-90 전차를 아낌없이 버리고 승무원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모론을 신뢰하시는 분들은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을 좀 해보면 이 이미지 분석 자료가 현재의 모든 상황을 알려준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러시아군의 전력의 60에서 70%를 상실했다고 수백만 명한테 방송하면서 떠들어대는 정신나간 무개념의 유튜버의 이런 선동과, 또는 음모론에 기반을 한서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4차원적 주장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현 상황이 푸틴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전체 투입 전력 중에 최소 1개 기갑 사단에서 최대 2개 기계화 사단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을 한 전체 전력의 한 10%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10%의 손실도 전투 손실이 아니라 비전투 손실로 전쟁의 명분과 보급 문제 발생 등 러시아군 자체의 문제이지 우크라이나의 어떤 반격에 의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 무개념 유튜버들과 얘기하는 그런 우크라이나의 대단한 전투력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보급선을 공격한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신전력, 즉 전쟁을 수행을 해야 한다는 전쟁의 명분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감이, 러시아 병사들이 푸틴의 전쟁 명분에 공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군의 저항이 예상보다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틀에서 3일 정도면 무너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열흘 가까이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은 선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생한 러시아군의 손실 내용을 보았을 때 전투 손실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반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저항은 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을 영토 바깥으로 축출어낼 수 있을 정도 군사적 반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우크라이나군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에 대규모 병력으로 이제 국경을 밀고 들어가면서 지상군을 전개를 시켰는데 추가적으로 대규모 지상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제는 미사일을 이용을 해서 장거리 타격과 군사시설이 아닌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전략시설을 이제 공격하는 것으로 바꾼 것은 러시아 지상군이 자신들의 전투자산을 유기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그 이유를 알고 방향을 좀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군과 나토가 지상군을 우크라이나에 진입시키지 않고 대전차 미사일이나 휴대용 방공 미사일 또는 기타 군사 장비 등으로 지원만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의 지상전력이나 미군의 지상전력이 들어갔을 때 과도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국군의 전투 의지와 전투력이 유사시 외국의 군사 지원을 받는 기준 중에 하나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로 제한된 정보를 최대한 부풀려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얼치기 전문가들 그리고 유튜버들, 또한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고 주위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세뇌되어서 음모론에 심취하여 푸틴과 러시아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생각을 하고 본인이 노력을 해서 자기가 획득한 정보가 진실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검증도 하지 않고 그저 쉽게 남이 주는 정보를 소비하려고 하는 일반 국민들 모두가 스스로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들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계시지만 본인은 글쎄요, 그것이 도리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주는 위험 요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듣기 거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양약은 고구이고 충언은 이어병이라 충언은 고구이고 양약은 이어병이라 그랬죠. 듣기 싫은 소리시라도 옳은 소리면 그 듣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이 국가와 우리 사회의 흐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 일일이 다 반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특정한 분을 꼭 집어서 이렇게 비난을 한 게 아니니까 제 말이 그냥 옳으면 그냥 공감을 해주시면 되고요. 틀리면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그냥 주장을 하지 마시고 근거를 좀 제시를 해서 그 근거가 타당하면 제가 틀린 부분을 기꺼이 인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은 목적은 되게 분명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좌파도 우파도 편향되기 싫고요. 음모론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슨 세계 정부라든지 일루미네이터라든지 이런 쪽에도 알고는 있지만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안보가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부합을 하면 그냥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 기준에 부합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너무 제 채널에 많은 정치적인 어떠한 편향성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냥 군사 문제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문제만 다루는 채널로 한정을 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